내가 대체된다, 내 자리가 바뀐다, 내 자리를 누군가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게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분야로 쭉 성장하신 분은 그 한계점이 딱 보여요. 아, 이게 대체 가능하다라는 말의 의미구나. 네가 만약에 성장을 하고 싶다면 너의 대체자를 키워라. 역설적이나마 후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제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형 NFF 개발팀 김민우라고 합니다. 2019년 1월 그 LG화학 선임 1년 차로 저는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 앞에 보이시는 30대 70, 그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인원 구성 비율입니다. 앞에 30%는 2020년도 분사 이전에 LG 화학 시절부터 계셨던 분들이고요. 뒤에 70%는 분사 이후에 이제 그룹사에서 전배온 인원들, 그리고 신입, 경력 인원들의 비율입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회사 국내 임직원 수가 11,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뒤에 70%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회사가 진짜 급격하게 성장을 했구나. 와, 개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시기구나. 그리고 이들의 전문성을 배제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동료들과 공유하고 흡수해서 이 회사의 성장의 발판으로 좀 삼아야 되겠구나. 저의 이야기가 이제 신입 석박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전배자들, 그리고 경력직들 분들께 어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고민했던 그 저의 회사 내에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제가 왜 대체 가능한 인재가 되려 하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기회가 좀 닿아서 먼저 입사하신 대학원 박사 선배의 추천으로 현재 팀에 입사를 했고요. 당시 용접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용접을 전공한 제게 어느 그 요청이 와가지고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입사 전에 저는 이제 나름 용접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기여를 하지, 성과를 창출하지, 이런 고민들과 함께 들어왔지만 하지만 현실은 노가다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실험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이런 게 이제 되게 스트레스였고, 반복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 이제 스트레스도 좀 쌓이고, 그런 시점에 갑자기 저희 팀장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 민우야, 준비해라. 때가 됐다. 중국으로 갈 준비가. 실력이 된 것 같다. 아, 중국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근데 그때 당시 느꼈던 중국에 대한 거부감은, 한국에서도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일들이 많은데 말도 안 통하는 그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많았고, 그렇게 중국에 와서 하루하루 이제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크게 달했고 몸도 힘들었고, 그러면서 처음에 제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지? 용접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왔는데 실상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용접 전문가성을 띠는 업무가 아니라 몸으로 때우고 샘플 만들고,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샘플 대응하는 손발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 필요성이 좀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하면서 불안감을 키워왔고, 아니나 다를까 엎친 데 덮친 게 불행은 한 번에 온다라는 말이 맞듯이 한국에서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선배였네요. 딱 보니까 민우야, 잘 있어라, 나는 떠난다, 이렇게 하길래 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를 이제 대체자로 박아두고 본인이 이제 떠나셨던 거죠. 그 선배가 떠나면서 했던 업무들이 이제 한 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위클리 임원 보고, 뭐 TDR 과제, 대회 과제, 혁신 과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와도 힘든 마당에 선임 1년 차가 한 번에 오니까 이제 거의 이제 번아웃 정도였고, 이렇게 나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을 때 이런 소모적인 낭비와 제 인생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변화를 줘보자 라고 해서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게, 특히 잦은 임원 보고나 그 리더 보고들을 들어가면서 그분들과 가깝게 지내는 시간이 많이 생겨서 나의 고민을 이분들한테 답변을 얻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질문이 주로 저의 전문성에 대한 거였고, 너는 상무가 되고 싶어, 너는 연구위원이 되고 싶어 하면 저는 항상 그때 답변이 그 특정 직무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어떤 선택지가 있어서 연구위원을 선택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개발센터의 분위기를 둘러보면은 내가 한 거는 내 거,
그리고 네가 한 것도 일부는 내 거, 이런 식으로 다 자기 거인 사람들만 넘쳐났고 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성장이라 하면 본인이 경험하고 느끼고 체득한 것도 성장이지만 남들이 해놓은 걸 보고 읽고 습득하는 것도 성장의 일부분인데 후자를 제가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연구위원이 되고 싶다라는 답변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네가 만약에 성장을 하고 싶다면 너의 대체자를 키워라. 지금의 너를 대체할 누군가가 있어야지 네가 나중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좀 아차했던 게, 내가 만약에 지금 용접이라는 외에 다른 셀 개발이라든지 전극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기회가 오면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게 맞나?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용접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그냥 뽐내고 인정만 받은 그런 허울만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소위 전문성이 있다라는 말,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너 진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에 약간 뽕에 취해 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갇혀버린 거죠. 진짜 전문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쌓고 그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대체된다, 내 자리가 바뀐다, 내 자리를 누군가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게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분야로 쭉 성장하신 분은 그 한계점이 딱 보여요. 저 사람은 여기가 성장의 한계다. 근데 다양한 걸 한 인원들이 제 주변에 계신데, 이분은 나중에 성장해도 여기 가져다 써도 되고 저기 가져다 써도 되니까 진짜 이런 자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생각나겠구나. 이번에 조직 개편이 생길 때도 저 역시 그 사람이 먼저 떠오르면서 이게 대체 가능하다라는 말의 의미구나. 이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매뉴얼화해서 좀 유관부서나 아니면 주변 동료들에게 공유도 하고, 후임자 양성을 위해 뭐 파트 세미나, 내부 세미나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경력직으로 제일 처음에 어려웠던 거, 지금도 똑같은데 현장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인의 구성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신입이나 경력직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열고 라인 투어도 하고 이렇게 좀 저 스스로도 바뀌었고요. 이런 걸 하다 보니 가르쳐야 되니까 나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고민하던 습관도 생겨 역설적에나마 후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제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을 위해 대체 가능한 인재가 되려고 현재도 후임 양성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의 전문성은 사실 입사 전에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거만한 생각이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개개인의 전문성은 다 보유한 채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내 전문성과 나의 역량을 이 회사 배터리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후임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신다면은 본인의 틀을 깰 기회나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 기회를 잘 생각해보고 잡으시면 여러분들도 대체 가능한 인재가 되면서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들이 보내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대체 가능한 인재가 되려 노력 중인 김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